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29번째 강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관계사입니다. 자, 관계사의 어떤 그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관계사는 일단 뭐 종류로 보면 크게 나눠서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고 복합 관계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먼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각 그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복합 관계사가 갖는 특징과 그리고 문장 내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기본 개념이 뭐냐죠. 관계대명사, 관계라는 말이 여러분들 서로 관계시킨다는 것, 즉 이어준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접속사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니까 여러분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형태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먼저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He bought all the books. 그죠? 그는 모든 책들을 샀습니다. The books are required for the course. 그죠? 그 책들은 그 과정에 필요한 거죠. 자, 이 두 문장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말도 그죠? 그는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책들을 샀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을 한다면 뭐 접속사를 써서 and를 붙이고요. 그죠? The books가 나왔으니까 the books를 they로 바꾸면 and they are required for the course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텐데요. 그 and를 자꾸 쓰지 않고 우리가 접속사의 역할을 좀 더 하나의 그죠? 그 간단한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 보게 되면 지금 all the books가 여기 나왔고요. 뒤에 the books가 나왔으니까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books를 대신하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써줘야 되는데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한 문장으로 바꾸면요. He bought all the books which are required for the cours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는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책들을 샀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 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는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책들, 그죠? 필요한 책들을 샀다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죠?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그래서 그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행사,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뭡니까? 선행사인데 선행사가 이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특징이다. 아,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는 그죠? 뒤에서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명사를 꾸며준다는 것은 무슨 기능? 형용사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죠. 그래서 형용사 절 기능을 하게 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죠? 세 번째 특징은 이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느냐? 여기 보면 are required for the cour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진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 자체가 명사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대명사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명사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명사가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빠져야 된다. 그런데 그 주어, 목적어, 보어가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잖아요. 그게 하나 빠져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문장의 구성 요소가 하나 빠진.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은 반드시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라고 했을 때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접속사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 아, 연결어 기능이 있구나. 그죠?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두 번째,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선행사.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기능을 한다. 뭐 형용사절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걸 대개는 다 꾸며준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진,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가운데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기도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먼저 우리가 그 세 가지 특징을 딱 기억해두고 가봅시다. 그다음에 이번엔 관계부사입니다. 자, 관계부사는 말 그대로 그죠? 관계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하겠고요. 빠진 부사의 역할,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문법적인 형태를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부르겠죠.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St. Louis is a city. 그죠? St. Louis는 한 도시이다. A car is almost nesty there. 이렇게 했어요. 차량이 그죠? 차가 거의 하나의 뭡니까? 필수품이다. 거기에서는. 그럼 there가 받는 게 어디예요? 그죠? St. Louis라는 도시겠죠. 자, 그러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결어 기능을 하는 그죠?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어구가 있어야 되겠고요. there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there를 빼고 그죠?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관계부사. 근데 여러분들 장소를 나타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부사는 where를 가지고 연결을 시킵니다. 관계부사는 여러분들 when, where, why, how 이 네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서 선행사와 의미상 맞는 관계부사를 고르면 되는데요. 여기는 장소 개념이기 때문에 there 개념이기 때문에 where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St. Louis is a city where a car is a almost a necessity. 그죠? 그래서 차가 St. Louis는 그죠? 차가 거의 하나의 필수품인 도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렇다면 그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부사의 특징도 또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앞에는 선행사가 위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역시 그죠? 차가 하나의 필수품인 도시에서 a city라는 도시, 그죠? 선행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와는 달리요, 그 선행사가 종종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선행사가 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선행사는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관계부사는 종종 생략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뒤에는 그죠? 관계부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을 때 그죠? 선행사가 있을 때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기능을 하겠죠. 물론 여러분들 선행사가 생략되면 꾸며주는 명사가 없으니까 절의 성격도 바뀌겠죠. 그래서 형용사절이 아니라 그때는 뭐 비동사, 예를 들어서 여기에 city가 없다면 비동사 뒤에 오게 되니까 보호가 되어서 그죠? 명사절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진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부사가 빠진, 여기 there가 빠지는 문장이 나오죠. 이 부사는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인가요? 아닌가요? 부사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죠. 다만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부사가 없어도 그 문장 자체의 구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관계부사 뒤에 나오는 문장은 모든 문장 구성 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부사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부사가 빠져도 하나의 문장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차는 그죠? 거의 하나의 필수품이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관계부사의 특징으로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자, 관계부사의 특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역시 관계부사는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연결어 기능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선행사 있을 수 있고요. 선행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선행사가 있다면 그걸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기능일 거고 없다면 그 성격이 바뀐다. 가장 중요한 특징,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관계부사 먼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관계사는 관계사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예요. 관계부사 ever가 그죠? 붙은 형태로 복합관계사라는 것이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끕니다. 명사절. 명사절이라는 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절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은 부사절이라는 게 뭐예요?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 이후 조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 이 복합관계사는 특히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절을 이끕니다. 자, 명사절을 주로 이끄는 복합관계사는요.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것은 who,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이건 명사절, 부사절 다 이끌고요. 거기에다가 wherever, whenever, however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부사절을 많이 이끌죠. 자, 예문을 통해서 그 복합관계사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whoever comes to the party will be welcome. 해석을 해보면요. 파티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whoever comes to the party까지 문장의 형태, 그죠? 어떤 생김새를 보고 우리가 구조를 좀 분석을 해보면 whoever comes to the party까지가 뭐예요? 주어 역할이죠. 저 여기까지가. 그리고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티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환영을 받을 것이다. whoever가 이끄는 절은 뭡니까? 명사절이죠. 그리고 그 whoever의 의미는 뭐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니까 anyone who의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고요. 같은 의미지만 이번에는 보세요. whoever comes to the party, he or she will be wel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여기 뭡니까? he or she will be welcome이라는 주된 문장이 나와 있네요. 그죠? 주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절.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컴마가 찍혔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걸 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사절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누가 그 파티에 오든지 간에 그 혹은 그녀는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든지 간에 누가 뭐뭐 하든지 간에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때 부사절에서 쓰인 whoever의 의미는 no matter who라는 의미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복합관계사라는 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든지 아니면 이렇게 양보의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문장 내에서 쓰이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복합관계사도 전체적으로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갖는 특징, 그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먼저 종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관계대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어떤 성격을 가진 선행사냐? 선행사가 사람이라면요, 그때는 관계대명사는 who, whose, whom 가운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라고 할 때는 which, whose, which를 씁니다. 주의할 것은 소유격, 여러분들 which의 뭡니까? 사물 선행사의 소유격도 whose라는 거, 그걸 좀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선행사가 사람, 사물, 그죠? 동시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사람이 돼도 되고 사물이 되고 그때는 that은 소유격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주격과 목적격이 있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는 what이 있죠. 그래서 what도 역시 주격과 목적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격도 있고요. 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관계대명사의 용법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죠. 관계대명사에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크게 우리가 제한적 용법, 이걸 또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제한적 용법과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의 용법이에요.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선행사를 수식하고 구분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The band which played old music held the audience's attention. 그래서 그 옛 음악을 연주했던 그 밴드가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음악을 연주했던 그 밴드죠. 다른 밴드는 못 잡은 거죠. 관심을 좀 못 받은 거고 옛 음악을 연주했던 그 밴드가 그래서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Mr. Wilson had two sons who became lawyers. 그죠? Mr. Wilson은 변호사가 된 두 아들이 있었다 이거죠.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죠. 다만 변호사가 된 두 아들. 그래서 후 이하가 two sons를 꾸며주는 선행사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꾸며주는. 반면에 여러분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선행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한다. 선행사를 받아서 부연 설명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The band which played old music, 그죠? 그 밴드는요, 뭐였어요? 옛 음악을 연주했는데 그 밴드가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옛 음악을 그죠? 연주한 것이 그 밴드의 부연 설명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Mr. Wilson had two sons. Mr. Wilson은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들 둘 다가 뭡니까?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은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위의 문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변호사가 된 두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죠.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르고 그냥 변호사가 된 두 아들. 근데 미스터 윌슨이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둘 다가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명사를 꾸며주느냐, 그래서 그걸 한정시키느냐, 아니면 그걸 받아서 부연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법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찍힌다는 거죠. 그죠? The band 다음에 컴마, two sons 다음에 컴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주의할 사항, 관계대명사 that은 제한적 용법에서만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예문을 보도록 하죠. A clergyman said. A clergyman은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죠. 신부님입니다. 한 신부님이 말하기를 I'll wear no clothes that will distinguish me from my fellow men. 나는 뭐예요? 옷을 입지 않을 거다. 어떤 옷인가요? Daddy가 꾸며줘야 되겠죠. Distinguish me from my fellow men. 내 성도들과 나를 구분해줄 그 어떤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컴마 없이 쓰였으니까 cloth가 사물이라고 해도 which를 써도 되고요. which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that을 써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적던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뭐 볼펜 똥을 하나 찍었다. 컴마를 찍었다. 잘못해서.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A clergyman said, 그죠? 한 신부님이 말하기를 I'll wear no cloth. 뭐예요? 나는 옷을 전혀 입고 다니지 않겠다. 홀딱 벗고 다니겠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내 성도들과 구별해 주게 될 것이다. 그죠? 벗고 다니신 분이 신부님이구나. 이렇게. 이런 뜻, 계속적용법이 되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계속적용법으로 쓸 때는 that을 못 쓴다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뭐 써야 됩니까? which를 써줘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이렇게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없다라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 한정적용법,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과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관계대명사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 후수, 훔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일 때는 후, 후수, 훔을 쓰는데 과연 우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있지 않습니까? 주격이 후고 소유격이 후수고 목적격이 훔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거죠. 자, 구별하는 방법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다. He is studying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friend와 he가 중복이 되니까 he가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니까 이 후, 후수, 훔 가운데서 써줘야 되는데 이때는 who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 he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주어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던 명사가 빠졌으니까, 대명사가 빠졌으니까 거기는 주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소유격은요. I employed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채용했어요. 그의 mark, 그죠? 그의 성적이 뭡니까? 최고였다는 거. 그러면 그죠? 이때는 his가 빠져야 되겠죠. the man과 his가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whose를 써줍니다. Whose mark was the best. 자, 그러면 역시 뒤에서 소유격이 빠지면 소유격의 형태를 써줘야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인데 we all admire him. 우리 모두가 그를 뭡니까? 존경하는 거죠.
then teacher와 힘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데 이때 힘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했나요? admire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죠. 목적어 역할을 하던 명사가 빠졌으니까 목적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he is a teacher whom we all admire. 우리가 격을 결정하는, 그죠?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하는 어떤 그 원리는 뭐다? 뒷문장에서 빠진 명사가, 그죠? 명사가 반드시 빠져야 되겠죠. 그걸 대신하는 대명사가 쓰였으니까. 그 명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격이 결정되는구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주격을, 소유격이 빠졌다면 소유격을,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빠졌다면 목적격을 써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좀 주의할 사항, 관계대명사와 삽입절, 삽입절을 가진 관계대명사. 삽입절이라는 게 뭡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하죠. She wa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었어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그저 우리를 매우 사랑했다라고. 자, 그러면 일단 a teacher와 그죠? she가 중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she를 빼야 됩니다. she가 빠졌으니까 주어가 빠진 거죠. I thought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제 I thought that 이런 식이잖아요. that이 생략되고 she가 빠졌으니까 주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who를 씁니다. 그리고 I thought을 그대로 써주고요. love us very much. 그래서 이 I thought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교해야 할 것은 I saw a man. 나는 한 남자를 봤는데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뭐라고요? My uncle. 그죠? 내 삼촌이라고 생각했던 것만. 이때는 여러분들 뭐죠? I thought. 그죠? 주어 동사고요. 힘이 목적어죠. 그리고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때 힘과 a man이 중복이 되니까 힘을 빼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I thought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to be my uncle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I thought이 들어가도 삽입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삽입절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것과 저 삽입절이 아닌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들을 근거로요. 관계대명사의 격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의 격, 우리가 뒷문장에서 빠진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했을 때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접했다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형태를 보고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블랭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는 것은 뒷문장에서 뭐가 빠졌다는 거? 주어가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주격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주격. 그죠? 주격이 들어갈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가 돼야 될 거고요. 사물이라면 which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격이 들어갈 자리다. 주격.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뒤에 무관사 명사가 나올 때. 관사가 붙지 않아야지 돼요. 그 밖에 다른 한정사, 뭐 this, that, 그죠? 이런 것들, these, those, 뭐 some, any, no 이런 것들, 혹은 소유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붙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명사가 바로 나와야지 돼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격이 무슨 격이 들어가야 될 거냐? 그때는 여러분들 소유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격. 소유격이 답이 되죠. 소유격이 답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꼭 관계대명사가 아니래도 일반 대명사도 마찬가지죠. 명사 앞에 바로 올 수 있는 격의 형태는 소유격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I car 안 되죠. my car만 가능하죠. me car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car라는 명사가 바로 왔을 때는 이게 소유격 자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답을 골라내면 되겠죠. 소유격은 여러분들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무조건 who's로 보시면 됩니다. who's.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는 것은 뭐가 빠졌다는 거? 목적어가 빠졌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빠졌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보통 목적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목적격. 그죠? 목적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m, 사물이라면 which. 그죠? 이렇게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뒤에 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을 보다 보면.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목적격인가요?
그때는 여러분들 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주어 동사가 뭐다? 중간에 끼어 들어갔구나. 삽입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삽입절로 끼어 들어간 거고 동사가 바로 오니까 이때는 목적격이 아니라 무슨 격이 들어가야 된다? 주격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지 않고 그런 형태로 그냥 주어 동사만 나온다면 그때는 목적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건 동사가 나오건 앞에 뭐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 이 전치사에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격이 무슨 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역시 목적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선행사는 그 앞에 있을 테니까 그 선행사를 보고 여러분들 whom일지 which일지 그거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는 뒤에 나오는 형태를 보고 그 격을 결정해서 답을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격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동사 나오면 주격, 무관사명사,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목적격. 알겠죠? 물론 또 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목적격 아니라 그랬죠. 삽입절 항상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주격. 앞에 전치사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목적격.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격을 결정하는 요령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물을 뭡니까? 꾸며주는 선행사 사물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위치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I have a book. It is very instructive.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which is very instructiv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러한 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is가 바로 나오니까 이 주격이겠죠. 그다음에 she bought a book. Its cover is yellow. 그죠? She bought the book. She bought the book. 뭐 어가 돼야 되겠네요. 오타가 나는 것 같은데. whose cover. 이때는 whose cover가 돼야 되겠죠. 사물이라 할지라도 cover라는 무관사명사가 바로 나오니까 whos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겉 표지가 노란색인 책 한 권을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그죠? This is the book, he gave me the book 이렇게 되는데 This is the book 다음에 he gave me, 그죠?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이때는 목적격 which. 전치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죠. This is the book, she is interested in the book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 This is the book which 그냥 목적격 쓰고요.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which she is interested in 쓰면 되고요. 이 in은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in which, 그죠? 자기 목적어 앞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그 위치와 관련해서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치의 특별한 용법입니다. 위치의 특별 용법인데 위치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사물 선행사를 받는다 그랬죠. 특히 계속적 용법일 때요. 계속적 용법일 때 이 사물 선행사를 받아서 부연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용법 이외에도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 구, 절 이런 것들을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관계대명사 반드시 which만을 써줘야 됩니다. 계속적 용법일 때예요. 그래서 he is rich, which I'm not. 그죠? 그는 부유한데 나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which가 받는 것은 뭡니까? rich라는 형용사입니다. I wanted to marry his daughter. 나는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죠? 그의 딸과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impossible, 불가능했다. 그래서 구를 받기도 하고요. He said he was ill. 그는 그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가 아프다고 말했다는 것. 문장 전체죠. was a lie. 뭡니까? 거짓말이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행사가 단순히 사물 선행사를 받아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의 어떤 구나 절,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ich의 쓰임새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거. He didn't say anything.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comma which made her angri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더 화나게 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위치가 받는 것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문장 전체를 받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달리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컴마 다음에 and that made her angry.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He didn't say anything and that made her angry.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더 화나게 했다. 그럼 여기 이 that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that 아닌가요? 이때는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겠죠. And that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또 that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여러분들 that은 컴마 다음에 못 쓴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that은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저를 뭡니까?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예요. that이 여러분들 형태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that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는 앞에 문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두 문장을 연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가 꼭 필요한 거죠. 그죠?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못 쓰고요. 지시대명사 that도 연결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which를 여기다 쓴다면요. and which.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which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잖아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접속사의 기능이 있고 그런데 and가 또 쓰이면 접속사가 중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나 which로 쓰거나 아니면 and that 쓰거나 밑에 쪽은 여러분들 구어체에서 많이 쓰겠죠. 위에 거는 이제 문어체에서 많이 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문장의 일부 혹은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 which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which가 여러분들 선행사가 사람의 성격, 직업, 지위, 신분, 종류를 나타내는 경우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이나 직업, 지위, 신분, 종류를 나타낼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who를 쓰는 게 아니라 which 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a gentleman. 그는 뭡니까? 신사이다. 하지만 그의 뭡니까? 형은 그렇지 못하다. 이때는 gentleman이 그죠? 일반적으로 gentleman 사람 아닌가? 하지만 그걸 위치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gentleman. 신사라는 신분.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she is not the cheerful woman which that she was. 그죠? that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cheerful woman이니까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뭡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뭡니까? 아주 쾌활한 여성은 아니었다.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때는 사람도 who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which를 써서 받는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을 좀 가보도록 하죠. that. 자, 관계대명사 that의 이제 그 중요한 기본 용법인데요. t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주격과 목적격으로만 쓰이고요. that은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에서만 쓰이고 계속적 용법, 즉 컴마 뒤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that은 여러분들 앞에 전치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대명사 that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접속사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hat 앞에는 전치사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있죠. 예를 들어서 in tha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that.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전치사 in과 that이 결합한 게 아니라 in that 자체가 접속사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임으로 뭐뭐라는 점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that 앞에는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없구나. 전치사가 왔을 땐 that을 쓰면 안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사물인 경우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This is the house that she lives in it. she lives in 이렇게 돼 있는데 컴마 찍힌 상태에서 that 못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his is the house in that she lives. 전치사 안 됩니다. 그죠? 이거 그렇다고 그녀가 산다는 점에서 집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못 쓴다는 거. 그 다음에 This is the house that she lives in. 이렇게 쓰면 가능하죠. 그래서 전치사를 뒤로 빼면 that 써도 됩니다. 전치사가 앞에 올 때는 in that이 아니라 in which를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들 유의하시면서 that의 쓰임새를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that을 주로 쓰는 경우는 선행사로 사람과 사물 혹은 동물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that을 씁니다. 여기 the boy, the dog 두 개가 나왔으니까 that이죠. 그다음에 선행사의 의문사, 그죠? 의문사, 선행사가 자체가 의문사인 경우. 그때는 뭐 who와 which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that을 쓰겠죠. 그래서 who that has conscience would do such a thing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양심을 가진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who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that을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which is the book that you want to read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읽고자 하는 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사 which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that을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선행사를 제한하거나 한정해주는 수식어가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선행사에 최상급이 붙었다든지 서수가 붙었다든지 그죠? 최상급, 서수, 그 밖에 the only, the very, the same, 또 all, every, each, little, much, some, any 등의 한정사, 그리고 thing, body의 부정대명사 이런 것들이 선행사로 올 때는 주로 that을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that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that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태는 하나지만 이게 관계대명사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시대명사도 되고 또 뭡니까? 접속사도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게 이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과 접속사로 쓰인 that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자, 그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뒤에 명사가 빠진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주어, 목적어, 보호 가운데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그것은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접속사는요. 접속사는 뭡니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죠. 그죠? 완전한 문장이 오고 that절이 여러분들 문장 내에서 명사절을 이끌 수가 있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뭐 또 앞에 명사가 나오더라도 동격의 that절인 경우에는 동격의 that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인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냐 완전한 문장이냐를 가지고 그게 관계대명사 that인지 아니면 접속사 that인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he is not the man. He was 10 years ago. 그는 뭡니까? 그가 1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는 he was 다음에 보호가 없죠. 보호가 없으니까 그때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로 쓰였죠. It is unbelievable that he is a genius. 그가 천재라는 것은 아주 그죠? unbelievable. 놀라운 일이다. 자,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 he is a genius. 완전한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가 다 있네요. 이거는 he was만 나와 있으니까 10 years ago는 꾸며주는 거죠.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가 그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보호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대명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대까지 마무리 졌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what은 여러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건 명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무슨 기능을 합니까? 명사절의 기능을 합니다. 명사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선행사와 함께 쓸 수 없다. 즉,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명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별하는 요령은 첫 번째 선행사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죠? 뭐 who, which, that을 쓰는 거고 명사가 없으면 what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와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명사절을 이끈다. 소유격이 없고 주격과 목적격으로 쓰인다라고 그랬고요. 우리말로는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것. What is beautiful? 그죠? 아름다운 것이. 앞에 명사 안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what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앞에 명사 나오면 안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this is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앞에 명사 없고요. I wanted만 나오죠.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그렇게 what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what의 관용 표현들 몇 가지 보도록 할까요? 관용 표현.
what one is 하면 지금 현재 뭐 어떤 인격이라든지 그죠?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낼 때 what one is입니다. what he is 그러면 현재 그의 성품, 인격. what one has have 동사를 쓰면 그때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 현재의 재산입니다. what one does를 쓰면 그때는 행실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what one used to be, used to be니까 이때는 과거의 뭡니까? 인격이나 성품이겠죠. 자, 그래서 그 관용 표현이 쓰인 예문을 보면 A man is judged not by what he has, but by what he is. 한 사람은 뭡니까? is judged, 판단이 되는 거죠. not but이니까 A가 아니라 B이다. 그죠? B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재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what he has니까 그가 가진 것, 즉 그의 재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by what he is. 그의 성품에 의해서, 그죠? 성품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 그다음에 he is not what he was. was네요.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의 성품. 그래서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at is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면 더욱더 뭐뭐한 것은. what is 다음에 최상급이 나오면 가장 뭐뭐한 것은. So she is pretty and what is better. 자, 더욱더 좋은 것은 이거죠. intelligent 하다는 거다. 그 다음에 I was very tired. 굉장히 피곤했어요. What was worse. 더욱더 안 좋은 것은.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는데요. clever. 또 똑똑하기도 해요. And what is the best of all. 이렇게 나왔죠. What is the best of all.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뭡니까? 좋은 것은 부유하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뭐뭐한 것은 비고급이 나오면요. 최상급이 나오면 가장 뭐뭐한 것은 그렇게 하실 줄 아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what few 다음에 가사명사. what little 다음에 불가사명사가 오면 그때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all the few 명사 대신. 그러니까 적지만 가진 모든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적지만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e has sold what few books he had. 그가 가진 적지만 모든 책들을 다 팔았다라는 뜻이죠. And he gave me what little money he had.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적지만 적은 모든 돈을, 그죠? 적지만 모든 돈을 나에게 주었다. 이런 식이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what we, you, they, people call, 그죠? 그다음에 what is called 이렇게 수동태로 쓰기도 하고요. 이건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소위 이른바. 그래서 he is what is called a bookworm. 그는 소위 말하는 책벌레이다. He is what we, you, they call a fool. 그죠? 소위 말하는 바보이다. 이런 뜻이네요. 자, 관용 표현 그렇게 정리해서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죠. 관계대명사의 생략. 자, 관계대명사는 생략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주로 생략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m 목적격이죠. which도 목적격이고 that 이런 것들 시 타동사의 목적어일 때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what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주의하시고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보도록 하죠. The man you want to see. 그죠? 이렇게 want to see. see에서 여러분들 se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목적격이겠죠. 그래서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막 떠났다 이런 뜻. 그다음에 he has found the book you lost yesterday. 당신이 어제 잃어버렸던 그 책을 뭡니까? 찾아냈다라는 뜻이죠. which도 목적격이겠죠. 뒤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입니다. 그다음에 I met a girl whom I gave the book. 계속적용법에서는 생략을 못합니다. 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나는 뭡니까? 그 책을 주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적용법일 때 생략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 역시 생략 가능합니다. This is the book I spoke of. 내가 이야기했던 그 책이다. 근데 전치사가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 있으면 그때는 관계대명사 생략 못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뭐 this is the book 원래는 of which I spoke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관계 이 전치사가 앞으로 가면 of which I spoke 이렇게 될 텐데 그때 위치를 생략해 버리면 of만 남잖아요. 그죠? 이때는 생략 못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of which로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는 좀처럼 생략되지 않습니다. 거의 생략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예외는 보어로 쓰인 경우, 관계대명사가 여러분들 보어로 쓰이면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she is not the woman that she used to be. used to be에서 비동사의 보어가 지금 빠져서 여러분들 뭡니까? 보어로 쓰인 거죠. 주격 보어로.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과거에 그와 같은 그런 여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 here is, here are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 there is, there are, here is, here are 이런 것들 뒤에 there is a lady wants to see you. 그죠? 당신을 보기를 원하는 뭡니까? 숙녀가 하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주격이지만 생략 가능하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어로 쓰일 때와 there is 구문.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죠. 주격관계대명사만 생략할 수는 없는데요. 그 뒤에 동사가 비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는 같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So this is the woman coming here is my mother. 그렇죠? 오고 있는 이 여성분이 나의 어머니이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죠? 관계사절은 여러분 명사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명사 꾸며주는 절이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이죠. coming 형태 무슨 형태입니까? 분사의 형태죠. 분사 역시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랬죠?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같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죠. 하는 역할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whois를 생략하고 분사의 형태로 그냥 간략하게 꾸미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m studying a document죠. 내가 문서를 꼼꼼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discovered 발견된. at the site of an ancient castle. 고대 그죠? 어떤 그 성의 부지에서 고대 성 옛날 성이 있었던 부지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which was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기능은 똑같죠. which가 쓰여도 다큐멘트를 꾸며주고 discovered 과거 분사 형태로도 꾸며주고 문서는 발견한 건가요? 발견된 건가요? 발견된 거니까 discovered라는 과거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죠. 이 관계대명사의 전치사의 목적인 경우는요. 관계대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I live in 써도 되고요. in which를 써도 되고요.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와 함께 뭐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쓸 경우는 반드시 관계대명사절 뒤로 보내야 된다. 전치사를 여러분들 in that으로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that 쓰고 I live in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경우죠. 생략했을 때는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in, I live 이런 식으로 못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의 관용구인 전치사의 경우는 그 관용구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this is a poet whom I look up to. look up to는 존경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여러분들 뭐 to를 앞에 쓰고 I look up만 쓴다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look up to 그냥 한꺼번에 이어서 쓴다는 거죠. This is the girl whom he is fond of. be fond of가 무엇을 좋아하다니까 여러분들 is fond of까지 그냥 연결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반드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함께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꼭 써줘야 되는 전치사를 관계대명사절 뒤로 보낼 수 없는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beside, beyond, during, except, opposite, as to 이런 전치사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both of, all of, half of, most of 이런 것들이 오면 그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죠. I have two sisters. 내가 두 명의 자매가 있는데 neither of whom 이렇게 써요. 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
neither of whom이 아니라 neither of them이 되면 그때는 연결어 기능을 하는 and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는 여러분들 컴마 여기 I have라는 동사 있잖아요. is라는 동사 있잖아요. 동사 두 개인데 연결어 기능을 하는 뭡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of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either of whom이 돼야 되는 거죠. neither of them 해버리면 앞에 and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neither of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준다. 당연히 격은 목적격이 돼야 되겠죠? of 뒤니까요. neither of whom, 저 사람이라면. 사물이라면 neither of which 뭐 이런 것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at was the meeting during which, 그죠? during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at was the meeting, 회의였는데 그 회의 동안에 내가 계속 뭡니까? 메모를 했다라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이중제한, 관계대명사가 여러분들 두 개가 하나의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한정적 관계대명사들이 접속사 없이 하나의 선행사를 공동으로 수식하는 구문. 그죠? There is nothing here that I want, I don't have. 그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여기에 없다. 두 개가 동시에 꾸며준다는 거죠. You are the only person. 당신은 유일한 사람인데 that I've ever met.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who could do it.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동시에 꾸며주는 그런 그 관계사절 이중 제한, 이중 한정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사와 관련해서 오늘 여기서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고요. 기출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옳은 것은 The Elite Campus-Based Programs, 그죠? 엘리트 프로그램입니다. 학내를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 프로그램. 근데 he will be taking, 그가 뭡니까? 들을 거죠. 다음 학기에. 위치가 봤는데 여기 it이 또 있네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뭡니까? 명사가 빠져야 되는 거죠. 명사나 대명사가. 그래서 he will be taking까지 써주고요. next semester가 바로 나와야겠죠. it이 없어야지 불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it이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내용. it 없어줘야 됩니다. 2번. That happens in a particular period. 한 특별한 기간에 일어나는 것은. that 다음에 happens. 동사가 바로 나오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that 있으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선행사가 없으니까 that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what이 돼야 되는 거죠. what happens.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The newly built conference room. 그죠? 새로 만들어진 회의실. 또 비록. 그죠? equipped with. 뭡니까? it 다음에 도 접속사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됐겠죠. 그죠? 비록 갖추고 있지만 좀 더 발전된 시설을 그죠? 갖추고 있지만 도 다음에 it is가 생략된 거죠. 그것이 뭡니까? 갖춰지는 거죠. equip 여러분들 equip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갖추게 하는 거니까 be equipped with 하면 무엇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갖추고 있지만 좀 더 발전된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그 새로 만들어진 회의실은 accommodate는 수용하다. fewer people, 더 적은 수의 사람을 than, 비교급 다음에 than 나온 거 맞죠? 뭐보다? the old one, 옛 회의실보다. 원은 여러분들 컨퍼런스 룸을 봤죠? 잘못된 것이 없는 맞는 문장이네요. 4번 보죠. With such a diverse variety of economical appliances to choose from. 그죠? Such a diverse variety of, 아주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인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To choose from, 선택할.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전제품들로부터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choose from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들이 있는 상황에서 It's important, 중요한 것은 뭐다? To decide, 결정하는 것이다. What it is best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what is best가 되겠죠.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t이 있으면 안 됩니다. what is bes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4번 역시 잘못됐네요. 대명사 중복.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쓰였을 땐 뒤에 또 명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 I felt the affection of the family I had lost in my childhood and the warmth of my connection to the family roots in which I had long searched in vain. 자, I felt, 나는 느꼈다. 뭘 느꼈어요? affection, 애정이죠. 가족의 애정. 내가 잃어버린 게 먼저죠.
in my childhood. 내가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그러한 가족의 애정을 느꼈고 또 뭘 느꼈어요? The warmth of my connection. 그죠? warmth는 어떤 따뜻함, 온기를 느낀 거죠. 온기. 내가 뭡니까? connection to the family roots. 그 가족의 뿌리에 연관돼 있다는, 그죠? 연결돼 있다는 그 연결감의 온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뿌리와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었던 건가요? 내가 오랫동안 찾았던 거죠. in vain은 뭡니까? 헛되이. 내가 헛되이 아주 오랫동안 찾아왔던 가족의 뿌리에 대한 연결됐다는 그러한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 일단은 in which죠. 전치사 in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찾아왔다. 그것을 찾은 거죠. 그랬을 때 찾다 할 때는 search in이 아니라 search for겠죠. 그래서 이때는 in which가 아니라 for which가 되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쓰였을 때 그 전치사가 제대로 쓰였는가를 보려면 항상 뒷문장에 여러분들 동사라든지 뭐 이런 것과 연관되는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인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search라는 동사, 이 동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전치사는 search for입니다. look for, search for죠. 무엇을 찾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때는 in which가 아닌 for which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